마지막 밤 일어난 살해 남자가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바로 전날만 해도 그는 아무런 건강 문제 없이 정상처럼 보였죠.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아침이 오자 그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피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이른을 넘어서면 몸이 더 민감해지고 특정한 취침 루틴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뇌졸중, 심장 문제, 심지어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피해야 할 4가지 흔한 밤 시간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수면, 심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온 것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대안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너무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하기 이르니 넘은 사람들에게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해로운 취침 습관 중 하나는 잠자기 직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온 무해한 루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음식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밤에 무엇을 언제 먹느냐가 수면,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밤 시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늦은 저녁을 먹고도 평화롭게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몸이 음식을 분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는 속쓰림, 수면 방해, 그리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고혈압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가슴이 타는 듯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려서 깬 적이 있다면 늦은 밤의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수면 중에 몸이 편안히 쉬는 대신 소화하는 데 바빠집니다. 위산이 활성화되고 장이 과중하게 작동하며 심박수가 낮아져야 할 때 여전히 높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하며 갑작스러운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직전에 기름진 고기나 볶음면 같은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누웠을 때 중력 때문에 위산이 목구멍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침, 질식 또는 불편함을 유발하여 잠에서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습관이 되면 위식도 역류질환인 제2ED를 발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목의 근육을 약하게 하고 특히 노인에게 위험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늦은 식사는 수면 중 혈당 수치를 높여 몸이 포도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자주 먹는 노인들은 심장병과 관련된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자기 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몸이 완전히 소화할 시간이 생깁니다. 작은 간식이 필요하다면 바나나, 아몬드 몇 개, 혹은 따뜻한 허브차 같은 가벼운 것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선택은 위에 부드럽고 실제로 더 나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시기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식사 일정을 약간만 조정해도 더 건강한 수면을 지원하고 밤 시간에 합병증 위험을 줄이며
여러분의 심장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기 전 너무 많은 액체 마시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액체를 마시는 것이 항상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후 저녁, 특히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시는 것은 조용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여러 번 가는 자신을 자주 발견한다면 잠자기 전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마시는지 살펴볼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것 이상으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은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신장은 밤에도 계속 작동하며 적은 양의 액체도 소변을 보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기 직전에 물, 차, 주스를 한 컵 마시면 아침 전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급하게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서는 순간 혈압이 너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며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심지어 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겪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심각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골절, 두부 외상 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은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번 불을 켜거나 화장실로 걸어갈 때 뇌는 깨어날 시간이라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의 멜라토닌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질 낮은 수면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 기억력 상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의 장기적인 수면 방해는 치매 및 기타 뇌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조정하세요. 낮 동안 더 많은 액체를 마시고 늦은 오후부터 섭취량을 줄이세요. 저녁에 목이 마르면 한 번에 한 컵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도 주의하세요. 오후 4시 이후에 커피나 차를 마신다면 이는 화장실 방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박 수프 그리고 일부 약물과 같은 일부 음식은 숨겨진 액체를 포함하고 있어 총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시는 시간과 방법을 약간만 바꾸면 더 깊이 잘 수 있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뇌와 심장에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두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의 여정을 위해 유용하고 사려 깊은 지침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경우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은 조용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난방을 높이거나 두꺼운 담요를 사용하여 더 잘 자겠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너무 따뜻한 수면 환경은 심장 문제, 탈수, 그리고 수면질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땀을 통한 냉각 과정이 덜 효율적이 되어 수면 중 몸이 과열되기 쉬워집니다. 이럴 경우 심장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고혈압, 혈액순환 문제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한밤중에 땀에 젖어 불편하거나 숨이 가빠져서 깬 적이 있나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너무 따뜻하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침실은 밤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물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더라도 탈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탈수는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74살의 박 씨는 잠들기 전에 따뜻하고 아늑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난방을 섭씨 약 14도에 맞추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면이 더 가벼워지고 자주 땀을 흘리며 피곤하게 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 씨는 이 따뜻한 환경이 몸이 제대로 식는 것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휴식 중에 심장을 과도하게 작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차가운 침실은 실제로 더 나은 깊은 수면을 지원합니다. 밤에 몸이 약간 식으면 더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면역 시스템이 재충전되며 몸이 회복됩니다. 차가운 방에서 자는 노인들은 종종 아침에 더 상쾌하고 경각심이 높으며 에너지가 넘친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온도는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최적의 수면을 위해 침실 온도를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게 춥게 느껴진다면 두꺼운 합성 재료 대신 면으로 만든 가벼운 통기성 담요를 여러 겹 덮어보세요. 가벼운 수분 흡수성이 좋은 잠옷을 입으면 몸이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창문을 조금 열거나 작은 선풍기를 사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공기질도 개선되어 밤의 호흡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 이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함으로써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수면이 깊어지며 몸이 밤새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수면 자세는 호흡, 심장, 그리고 혈액순환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느끼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수면 자세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화하는 만큼 전체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근육의 긴장도가 약해지고 폐 기능이 느려지며 혈액순환이 덜 효율적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자면 폐가 압박받고 산소 흐름이 줄어들며 심장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는 수면질 저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심각한 건강 문제인 뇌졸중이나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보통 등을 대고 자나요? 그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가장 해로운 자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혀와 목의 조직이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져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살의 김 씨는 항상 등을 대고 자는 과부입니다.
그에 따른 그가 가끔 자는 동안 몇 초 동안 호흡을 멈추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코골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피곤하고 머리가 흐릿하며 아침에 두통이 있었습니다. 의학 검진 결과 그의 수면 자세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매일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등을 대고 자거나 오른쪽으로 자는 것은 혈액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는 것은 특정 혈관을 압박하고 심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압력은 폐나 다리에 체액이 쌓이게 하여 우렬성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이 넘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소화를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로 고생하고 있다면 왼쪽으로 자는 것이 위산을 아래로 유지하여 밤 동안의 불편함과 기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면서 옆으로 잘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하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밤에 등을 대고 자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약간 높인 베개는 기도를 열어주고 코골이 또는 호흡 중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나 무릎 통증이 있다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두면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관절의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심장, 폐, 그리고 혈액 순환을 지원하는 자세를 선택함으로써 더 깊이 쉴 수 있고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밤 동안 숨겨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 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4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완벽한 시간입니다.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더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려 깊은 통찰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생각. 오늘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70이 넘은 후 조용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 마시기,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 각각은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며 장기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의 루틴에 작은 변화를 주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며 매일 아침 더 맑고 차분하고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습관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종종 피곤하게 깨어나거나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수년 동안 등을 대고 자면서 그것이 호흡이나 혈액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인식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패턴을 인식하면 이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습관 중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단 하나의 것만 바꿔보세요. 저녁을 더 일찍 먹거나 난방을 낮추거나 저녁에 물을 덜 마시거나 왼쪽으로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 영상에서 얻은 통찰과 오늘 밤부터 다르게 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반응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는 내용을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안내하는 사려 깊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